디젤 잠수함 중에 SLBM 들어간 나라는 우리가 첫 번째였어요. 우리가 저지간 그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이다. 국뽕이라 하는데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은 없어요. 경쟁국들이 너희들 못 만들 거야. 제대로 나오나 보자. 의문의 마음을 가지고 뭐 안 됐으면 하고 바라는 데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의젓하게 만들어냈어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한양대학교 문근식 특임 교수입니다. 잠수함은 전사를 통해서 쭉 보면서 중소해군국이 강대국을 무찔 수 있는 배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랬고 1971년도에 인도하고 파키스탄 해전에서 인도는 엄청난 항공모함까지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해군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간담을 써늘게 한 배란 말이죠. 잠수함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첫째적으로 잠수함은 경제성이 뛰어난 비대칭 무기다. 그래서 영국을 영국의 막강한 해군력을 2번이나 공격함으로써 영국을 항복 직전으로 2번이나 몰고 갔어요. 1차대, 2차대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경제적인 무기다. 인도 파키스탄 해전에서도 강대국 인도를 간담을 서늘하게 한 무기가 잠수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무기라고. 정치적인 무기라는 거는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소련도 싸워야지, 폴란드도 싸워야지, 프랑스 주변국을 완전히 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치다 보니까는 영국은 어떻게 무찌를 거냐. 그래야 영국은 해군에서 알아서 하시오 했는데 이 잠수함 사령관이 저한테 300척만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주변국 사방에 공군, 육군 막 탱크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해야 되는데 해군 지원을 여력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야 이거 진짜 정말 잠수함을 못 믿네. 전투는 그래가지고 U-47이라는 그 유보트를 독일에서 출항시켜가지고 맨 영국 끝에 있는 스코틀랜드 거기에 이제 스케퍼프로라는 항구에 들어가서 배 전함 2척을 격침시키고 나왔어요. 그리고 베를린을 와가지고 막 온 국민이 환호성을 꽃가루 뿌리고 막 히틀러 가서 훈장 수여 그랬다. 이렇게 하면서 잠수함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야 정치적으로 활용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천안함 사건 있잖아요. 그때 전쟁 시기도 아니고 정전 시기인데 누가 그렇게 할 줄 예상을 했어요? 잠수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쉬고 있는 경비하다가 파도 때문에 쉬고 있는 배로 와서 격침시켰잖아요. 1, 2차 대전 때는 디젤 잠수함이 맹활하게 했는데 1954년도에 핵추인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이 개발된 이후에 핵추인 잠수함 전투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1982년도에 포클랜드 대전에 참여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이 능력을 발휘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핵추인 잠수함에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도 있고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으면서 포클랜드 대전 같이 그렇게 가서 격침시키는 배도 있어요. 근데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 이걸 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그래, Ballistic Missile. 그래서 이 무기는 정말 위협적인 거예요. 물속에 숨어 있게 핵무기를 지상에 있는 건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물속에 숨기는 게 SLBM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파괴력이 가장 큰 국가 전략 무기다. 그래서 요즘 날 그 핵전쟁을 억제하는 최선봉에 있는 게 SLBM을 탑재한 핵탄두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나라가 잠수함은 정말 가성비에 뛰어난 무기구나. 이래서 서로 가지려고 하죠. 크게 3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는데 얼마나 깊이 들어갈 수 있냐. 하도 2차 대전 때는 뭐 잠수함이 성능이 뛰어나지 않아서 한 50m에서 100m 정도 이렇게 다니면서 작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막 수백 미터까지 얼마나 깊이 들어갈 수 있냐. 그거는 잠수함을 잘 만들어야 해요. 압력 선체를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공격 위에서 공격받으면 물속으로 들어가 숨어야 되니까 얼마나 깊이 들어갈 수 있냐. 그다음에 얼마나 조용하냐. 제가 이렇게 막 떠들으면 안 들리잖아요. 상대방 목소리가 주변 조용하면은 누가 어디서 떠드는가 다 들려요. 그죠? 잠수함은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조용해야 돼요. 그래야 어디에서 수상함이 있고 어디에 잠수함이 이런 걸 잡아낼 수 있고 얼마나 조용하는가. 그럼 소음을 줄인다 그러죠. 그 다음에 얼마나 강력하냐. 2차 대전까지는 주로 어뢰하고 기류가 대부분 있어. 어뢰, 기류. 어뢰는 쏘아서 맞히는 거고 기류는 가지고 가서 이제 특정 위치 항구나 이런 데 부설하는 건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1959년도부터는 미사일을 시키자겠어요. 이 미사일 아이디어도 2차 대전 끝나기 전에 독일에서 다 나온 아이디어예요.
독일에서 개발해줬는데 그게 이제 전쟁이 끝났지. 그거 하려다가. 그래서 얼마나 강력하냐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잠수함에서 기술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잠수함 IT 강국들, 그러니까 전자장비 이런 것들 발달된 나라들이 이런 게 세련돼가지고.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핵잠수함도 가지고 있고 디젤 잠수함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높이 평가받는 거는 IT 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고 전자장비 이런 거 발달되지 않게 좀 그렇게 높이 평가는 안 하죠. 첫 번째 배는 장보고함은 독일에 가서 현재 건조 생산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한 150여 명 정도가 갔어요. 가가지고 언더잡 트레이닝 OJT를 받으면서 다 전체 바닥을 기면서 다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야 두 번째 배부터는 그 원자재를 사다가 지금 하나오션 전신 대우조선행에서 8척을 추가로 조립 생산했어요. 그 이후로는 그게 이제 1200톤짜리 이제 9척인데 그 이후로는 현대 HD 현대중공업에서 또 3척의 잠수함을 그 독일하고 1800톤짜리를 원자재를 사다가 이제 했고 그 이후에 또 추가로 6척 하면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행이 교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가져온 그 원자재로 만들어진 배가 쉬운 말로 이제 우리는 조립 생산했는데 원자재가 독일 거니까 그래서 한 18척 정도가 지금 독일 기술로 움직여져 있고 그렇게 하면서 조립 생산하고 또 시기가 되면 전기술이라고 오버홀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다 리엔지니어링 역설계라고 하지. 그런 걸 통해서 독자적으로 야 이제 언제까지 사올 거야 독일에서 이제 우리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2008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2021년도에 3,000톤급 도산 안창호라는 배를 세계에서 12번째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경쟁국들이 너희들 못 만들 거야. 제대로 나오나 보자. 다 이렇게 이제 의문의 마음을 가지고 뭐 안 됐으면 하고 바라는 데도 있었고 우리 경쟁국들. 그러나 우리가 의젓하게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 조금 전에 얘기한 그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조용하고 그다음에 무기 디젤 잠수함 중에 SLBM 들어간 나라는 우리가 첫 번째였어요. 근데 그거 따서 본떠서 이 작년에 북한에서 김근옥 하면 이제 자기들도 10발 실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저지간 그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이다. 국뽕이라 하는데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은 없어요. 이거는 국민들이 이해해도 저는 누구한테 가서도 자랑할 수 있어요. 작년까지 캐나다 잠수함 8척 내지 12척 그거는 한일전으로 이제 번질 것이다. 제가 이제 어느 방송에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구도가 그렇게 형성됐었는데 지금 캐나다에서 잠수함 8척 내지 12척을 살려고는 계획은 추진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영국에서 중고 잠수함 4척을 사다가 운용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 부속품도 다 이제 사장돼 있고 그다음에 고장 나면 수리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잠수함, 신형 잠수함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압박을 했어요. 세계 각국은 국방비 좀 올리세요. 특히 나토는 2% GDP 2% 올리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럼 압박을 하고 싶다. 그래 캐나다는 미국에 얹혀서 살다시피 한 나라인데 국방을 근데 캐나다는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로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자기들은 뭐 자주 국방을 해야 되는데 뭐 미국에 얹혀서 뭐 이럭저럭 보내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야 너희들은 뭐야 너희들도 국방력 자주 국방해야 가지고 압력을 냈다고. 그래서 막 핵잠수함을 가지려고 했어 처음에. 핵잠수함 가지려는 게 너무 복잡하거든.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고. 그래서 디젤 잠수함은 8척, 12척을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약간 느슨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됐잖아, 이제. 그러면 이제 확실히 간다는 보증이죠. 그래서 한일전으로 양상을 저는 예측했었는데 왜 그랬느냐면은 어떤 무기를 살려면 실증이 있어요. 실증. 프로본 됐다 영어로 하면은 그거 있어야 하는데 캐나다 살려고 하는 잠수함이 한 3,000, 2,500, 3,000톤급이에요. 그거는 세계에서 독일 일본하고 우리만 가지고 있고 일본의 타이게급이나 우리는 도산한창호급. 나머지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웨덴 스페인 이런 데는 실증함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1,800톤, 2,000톤 이하만 수출했거든. 그래서 실증함이 없는데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 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프로 붙는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밖에 없다. 그런데 어제 오늘 뉴스에 의하면은
캐나다에서 RFI를 보내 Request for Information 이런 잠수함을 살려고 하는데 의향이 있으면 정보 좀 주세요 해가지고 자기들이 종합해가지고 이제 이거 이런 잠수함을 사야 되겠거나 가장 싼 가격은 어디야 뭐 장비가 어때 이런 따지기 위해서 RFI를 요청했는데 그게 11월 18일 마감인데 11월 18일까지 아직 일본에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거는 뭐 별로 의도가 없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이제 결론은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예상하기로 2016년도에 일본 같은 경우는 호주에다가 잠수함을 팔려고 12척인가 팔려고 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기술 이전 문제, 현지 생산 문제 이런 것이 국내법적으로 해결이 안 됐었어요. 이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성능 면에서 봐도 캐나다는 장기 자막 능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북극에서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타이게이트 같은 경우는 AIP 공기 분리 수신체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냥 리튬 전지만 해가지고 파워는 좀 늘어났는데 옛날보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리튬 전지 플러스 AIP 기능이 있기 때문에 3주 이상을 작전할 수 있어요. 물 위에 안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이 유리하죠. 그래서 저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경쟁할 것이다. 경쟁이 각축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했는데 일본이 지금 그런 이유인지 뭔지 어쨌든 간에 최근에 뭐 방위산업 뭐 비리 문제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국내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RF에 대한 응시는 안 했다. 그거는 우리한테는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그거는 더 이제 기다려 봐야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제 경쟁 구도가 한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뭐 스페인 이 정도 5개국인데 거기서 5개국에서 6개 업체가 이제 어플라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왜 6개 업체냐? 우리 한국은 지금 그 세계 1, 2 조선소잖아요. 사실 뭐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은 그야말로 탑 오브 탑이잖아요. 뭐 거의 투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기술력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 두 개 각자의 모델을 가지고 지금 진출하려고 해요. 그러나 비슷한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장점으로 작용할지 약점으로 작용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호주의 호위함 그 10조 원에 달하는 호위함 대형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밀렸어요. 독일하고 일본한테 숏 리스트에 우리가 포함이 안 됐다고 이런 걸 볼 때는 그야말로 범국민적인 지원, 정부하고 협력해서 진출을 하면은 유리한 점이 다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큰 사업을 할 때는 절충교육이라는 걸 잘해요. 절충교육. 이거는 우리가 10조 원에 사주면 10조 원에 상당하는 다른 반대급부를 줘야 돼요. 뭐 공장을 지어준다든지 기술 이전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2개의 회사가 있으면은 뭐 어떻게 스탠스를 취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런 면이 장점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또다시 이제 잠수함 분야에서도 호주와 같은 그 뼈저린 그 경험이 나오면 안 되죠. 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정말 적극 공고하는데 정말 이런 것들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안을 제시하고 같이 이제 완팀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또 다른 실망을 줄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국민적 분노가 치밀죠. 왜냐 방위산업이라는 국민의 세금으로 R&D비를 투자해가지고 여태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그걸 팔아서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이런 시각인데 그렇게 안 하면 기업들이 욕 얻어먹죠. 특히 기업들을 오너는 엄청나게 이제 비난을 많이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이제 캐나다에서 요구하는 장기 자막 능력. 그 다음에 소음이 좀 수준이 적어야 되고 가격이 싸야 되고 이런 면에서는 우리하고 독일하고 프랑스 이 정도가 위에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잠수함의 능력은 뭐 누가 길게 자망하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조용한가 또 강력한 공격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독일이 지금까지 세계 18개국에 170여 척을 수출한 디젤 잠수함 수출한 베스트셀러 2등이 프랑스예요. 우리는 등수 안에는 못 들지만 그래도 우리 인도네시아 한번 수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하고 우리하고 3파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하는데 지금 볼 때는 성능 면에서 공격 능력 면에서 우리가 최고 앞서요. 왜냐하면 SLBM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캐나다에서 그걸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장기 작전 능력 면에서도 우리하고 독일하고
프랑스 이 정도가 앞서 있는데 장기 작전 측면에서 우리하고 독일이 제일 앞서지 않을까. 지금 캐나다에서 요구하는 건 한 60조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건 뭐 금세 한 번에 60조가 되는 게 아니고 뭐 한 10년 이상 20년 사이 일이 걸릴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제 배값, 선값은 한 척당 한 1.5조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18조 원이 이제 12척이면은 배값이고 나머지는 후속 군사 지원. 뭐 배를 사가면 배만 사가는 게 아니고 부수품도 들어가야 되고 수리할 수 있는 공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원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수시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교체해 가지고 성능도 개량해야 되고 이런 거 다 합치면 그걸 이제 MR로 그래요. 그래서 수명 주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가 이제 퇴역할 때까지 다 이 뒤처리 비용 이런 것들을 MR로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나머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교육훈련 시설 이런 걸 지르면은 나머지 돈이 이제 그렇게 60조에서 18조는 배값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런 부대 시설 후속 군수전이다.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크죠. 근데 캐나다는 또 잠수함뿐만이 아니라 수상함정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적어요. 적어.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너 뭐 국방비 투자해가지고 좀 현대화 시키고 우리한테 너무 의존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잠수함에서 성공하면 수상함도 또 할 수 있잖아. 수상함. 그러면 뭐 완전히 그 우리가 교두보를 형성할 수 있어요. 북미에서 캐나다의 해군 현대화 계획에 우리 적극 참여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국민들이 박수 칠 일이죠. 경제적인 면도 있고 캐나다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몇 척은 한국에서 만들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자체 생산을 시설을 이제 투자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 거의 이제 군사적인 맹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무기를 쓰는 나라는 언제 친하게 되어 있고 또 서로 교류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문순이 있으면 거기서 우리 무기를 또 사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군사 외교적으로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이제 이 강화되는 거죠. 그런 국가 간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경제 플러스 군사 외교적 면에서도 굉장히 큰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